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적 판단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회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주변으로 경찰 버스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법원 출입구는 굳게 닫혔고 안에는 방송사 취재 차량이 늘어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풍경입니다. 선고는 공소사실 낭독, 유무죄 판단, 양형 이유 설명, 주문 선고 순으로 이뤄집니다. 공소사실 낭독의 경우 피고인 숫자가 많아 한 번에 진행하고 양형 이유와 주문 정도를 피고인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을 거쳐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국헌 문란의 목적에 쓰이는 폭동이어야 되는데 그런 폭동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미 관련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여럿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정점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핵심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계엄 국무회의, 국회 등에 대한 군경 투입 등 비상계엄 당시의 장면 하나하나가 사건의 쟁점이 될 텐데요. 주요 쟁점을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 사건에서는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과 국무회의장을 점거했다는 등의 내용이 국헌 문란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또 하나의 구성 요건인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말하는데 일단 발생하면 목적이 달성됐는지와는 관계없이 실행이 완료됐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의 핵심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이 각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었다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되기 때문인데 양측은 이 부분을 재판 내내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의원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생명, 신체의 자유 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에 보안 점검 인력을 투입한 것이 계엄 선포에 수반한 후속 조치입니다. 딱 두 가지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겁니다. 특검은 2024년 12월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해왔는데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반국가적 행위를 이어가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도 판단이 이뤄질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고 또 국무회의 심의도 졸속으로 이뤄진 게 드러나면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쟁점들은 앞선 체포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에서 모두 특검의 판정승으로 결론 났습니다. 1심 법원은 비상계엄의 실질과 선포 절차가 모두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1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해온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 배경에 공직 엘리트들이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은 구형 당시 전두환 씨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임명된 군사령관인 전 씨가 내란 범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이후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선출된 공직 엘리트인 윤 전 대통령의 위로부터의 내란은 더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에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진정한 반성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최저형인 무기형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언급하면서도 사형 선고에는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검의 논리가 통할 수 있을지 이제 1심 재판부 판단만 앞두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